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돌직구 전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기각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출석을 했고 또 출석을 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이 청구된 부분,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 그리고 비상계엄이 엄연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다라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또 연이어서 발부했던 서부지방법원의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동안 판결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성이 좀 확보된 판사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또 지지자들이 운집했던 이유도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감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은 바로 아현역과 공덕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 바로 길 건너편에는 마포경찰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 우리 또 초대 손님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아시아투데이 TV 70만, 90만, 110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보내주셔야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 특성상 초기 화면에 등장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TV를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간판 기자죠. 한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어제 많은 분들이 놀랄 정도로 엄청난 지지자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네. 양쪽 방향에 거의 8차선 정도가 되죠. 7차선, 네. 6차선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6차선 양갈래길이 다 지지자들로 꽉 채워졌을 정도로 많은 또 지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자, 한 7시 가까운 시간에 영장 실질 심사는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판사의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인 거죠. 네. 새벽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 기자, 현장에서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요? 네. 어제 솔직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서부지법에서 거의 뭐 5시간, 4-5시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구속영장 관련해 갖고 절대로 이번 그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왜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 변호를 했습니다. 변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에 대한 그 구속영장은 이제 집행이 됐고요. 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앞으로 전개할 전략적인 그런 이제 스테이지로 구속 적부심 청구를 꺼내 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그 수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 서부지법 앞을 다 메웠습니다. 예. 정말 애타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결과에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고, 네. 또 일부 그 참가자들은 지금 서울지법에 이제 담을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그 서부지법에서 내린 그 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그런 이제 잘못된 지적, 그런 걸 이제 분노를 분출을 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좀 40-50명의 그 그 시민들이 지금 경찰에 잡혀서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이 다 좋긴 한데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
모습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좀 더 참고 인내를 하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갈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심정입니다. 우리가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또 그 심정과 실제로 물리력이 행사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주 경찰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한 그런 또 응징 상황에 또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사법부도 감정적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법부까지 정치적이다. 그래서 제가 한대 기자한테 안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증거인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달 납득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핸드폰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이제 증거 인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텔레그램에 탈퇴했다고 해서 증거 인멸해서 그렇죠. 구속까지 됐는데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예전에 다른 정치인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증거 인멸이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도주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탄핵 찬성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증거인멸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증거인멸을 차은경 판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 판사에 대해서도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기세에 사법부도 좀 상당히 좀 눌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나 이제 빨리 구속을 시켜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을 고리로 해서 넘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뻔히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TV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구속영장 그걸 넘어서 뭐 사형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사법부도 좀 그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사에 이 국회 탄핵소추단에 이끌고 있죠.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바로 그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수사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만 사형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그 여당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도 뭐 내란 우두머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런 표현은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법 리스크가 그 엄청나게 많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 앞에 직함 앞에 그 어떤 이제 그 조건부를 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겁니다. 확정을 해버려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확정을 해버렸다.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여론이나 이제 그 야권에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공세에 당했던 그런 이미지하고 겹치는 것 같은 8년 전입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김홍일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나요? 또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실제 또 송혜원 변호인단도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출석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석을 해라. 당당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차은경 판사는 적어도 불구속할 것이다. 구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변호인단이 어제까지 판단한 거는 차은경
판사가 솔직히 과거에 여러 가지 그 판결을 내렸을 때 상당히 중립적이고 그리고 이제 원칙에 맞는 판결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우파 시민 층에서 층은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도 이번에 좀 제대로 이 증거 자료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차은경 판사가 좀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서 확실하게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솔직히 오판으로 이어진 거죠. 네. 이 점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유독 이번 탄핵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정 법원을 좀 너무 특정화해서 이야기 드리기는 좀 이건 간단치 않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던 곳이 이제 서부지방법원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확인을 우리 스태프분들이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헌법재판관으로 가 있는 정계순 재판관이 서부지방법원 출신인가요? 저도 이걸 조금 확인을 스태프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른 방송에서 제가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좀 이 의심을 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서 하면 이런 논란, 대통령을 수사하고 또 구속한다는 것은 지금 외신도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히 공수처가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서부지법에 그러니까 중앙지법을 그러니까 중앙지법은 가야 되거든요. 중앙법원이죠. 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서부지법으로 가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그 중앙지법에 가면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제대로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이제 그런 판단을 공수처나 국수본이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라는 비판이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부터 이건 중앙지법으로 가야 된다. 왜 계속 서부지법에 이걸 이제 영장 신청을 하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구속영장 하부라 서부지법에 가서 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이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지금 20대, 30대는 공정에 대한 그 이슈가 화두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어떻게 바로 세우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탄핵을 하는 것 좋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이 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자.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따져봐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개판으로 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대희 기자께서 개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국민들조차도 사법부마저도 정치화됐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무슨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또는 누구와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몇몇 또 법 전문가들이 왜 서면 조사도 가능하고 방문 조사도 가능한데 굳이 체포를 해야 되냐. 거기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5번, 7번, 8번 불출석을 요구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체포하지 않으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는 하면 되는데 굳이 체포를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겨난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공수처를 가리켜서 민주당의 하수인이다. 자, 대통령이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오늘 구속된 그 첫날에 바로 2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향후 10일간은 공수처의 시간, 그 뒤에 20일간의 구속기간 중에 10일간은 검찰의 시간입니다. 각각 여쭤보죠. 먼저 공수처에 대한 이런 평가, 민주당의 하수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공수처가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기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공수처가 왜 이리 살벌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이제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자기들의 힘에도 붙이고 그 힘을 넘어선 그런 행동들을 할까? 그렇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뭐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국회에 불러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나 했던 거지 않습니까? 아하. 저는 솔직히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솔직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못할 바에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압박까지 넣었어요. 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해왔고 솔직히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양반들입니다.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워낙 전투력이 좀 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에 그 학생운동을 해서 또 특유의 그런 이제 성격들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게시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투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입법부가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기자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느끼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처음부터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래 법적인 절차에 이미 위배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직권 남용일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은 사실상 소추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권 남용과 연계된 내란 우두머리로 이제 일단은 규정을 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진짜 번개불을 콩 닦아 먹듯 이렇게 빨리 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어지간히 지금 야권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첫째고요. 두 번째 지적할 부분은 공수처가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공수처 존재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솔직히 무너져요.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도 역사 앞에 이런 책임을 앞으로 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적한다고 지는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의 이름은 어떻게 역사에서 기억이 될까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다. 실체적 진실을 검증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지층들이 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많은 지지자들은 과천 공수처 쪽으로 시선이 모아질 것입니다. 10일간 수사를 공수처에서 받게 되겠지만 대통령 출석하지 않겠다. 진술을 거부하겠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러고 나서 10일간은 검찰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하면 검찰총장 출신이고 정말 자신의 인생 커리어 대부분을 검찰에서 검사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나올까요? 최소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정치권이 검사들을 함부로 다루지는 못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체포영장과 그 구속영장, 거기도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검찰하고 또 연계도 많이 된 곳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검찰도
지금 이 기세에 민주당의 그리고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 기세에 지금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검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정말 이런 이제 이 비상계엄의 기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를 놓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랑 검사들이 일부분만 놓고 판단하는 거랑 또 판단의 결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도 위험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 이거는 반대하는 측도 그렇고요, 찬성하는 측도 그렇고, 지지하는 측도 그렇고요. 정말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건 다 같이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한 기자님의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야당이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하지 않았냐.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왔거든요. 김용현 그리고 군 관계자들도 많이 수사를 한 데다가 정확한 실체를 알고 있겠죠. 그동안 이 공수처에서는 주로 부정선거 이쪽을 계속해서 이제 몰아붙이고 주요 혐의로 이제 부각시켰습니다만,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면면입니다. 윤갑근 정말 검사 중에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더니 김홍일 그러면 정말 검사들도 롤 모델로 삼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배보윤 이분은 또 헌법재판관 출신이지만 또 차기환, 석동현,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윤갑근 그 다음에 김홍일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과의 승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은 할 거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히 지금 공수처의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이제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변호인단이 알렸는데요. 변호인단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 이유는 공수처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공수처의 체포, 구속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는 불법이다. 라고 그걸 못 박아 놓으려고 이런 이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모든 소명을 다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한 기자, 그래서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했지만 검찰에 가고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갈 거로 보이고요. 서울중앙지법에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우리 배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이 왜 그러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상당히 많이 밝힐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선관위 관련해 갖고 또 부정선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관위의 그 여러 자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고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이제 소문으로만 비상계엄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아마 국정원도 다 보고를 했을 거고 군 첩보 조직에서도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중국에 뭔가 이제 배경이 작동을 했다고 하면은 정보기관들에서 다 했을 거고요. 그 정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갖고 검찰에서 소상히 소명을 할 것이고 그 소명에 따라서 검찰도 기소를 할지 말지 그에 대한 결정을 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아니라 이제는 구속이 되면서 보수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깜짝 놀랄 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17일, 18일 실시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부분을 물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50%로 집계가 됐네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18일까지의 조사는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결정된 오늘 결과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고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러면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된 상황까지의 이 지지율이 50%까지 갔거든요. 이 지지율이. 예.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냐?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의 입법 폭주. 그에 대한 이제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50%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요, 국민의 절반이 거의 됐죠.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어허.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왔던 줄탄핵,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정 운영과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그 모든 수치들을 낱낱이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이제 그 지지층이 지금 확산이 되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유가 중도가 움직이고 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20, 30대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 30대의 지지층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네. 팩트입니다. 네. 좀 우리 선혜진이님께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애국 청년들을 구해달라.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해서 조선일보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2030 세대들이 왜 결집하는가. 특히 30대 남성들도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현장에서도 많이 봤다는 또 전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자 신안보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결집하는 이유는 이건 아니다 적어도 네. 이런 표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도 20대 18세 이상 20대가 긍정 윤석열 대통령 긍정이 46% 30대가 4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기자도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면서 취재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던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2030 세대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민주당의 이제 입법 폭주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예. 지금 수많은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름 전에 저기 그 대림동에서 중국인 5명이 네, 한국인 커플을 본인들이 이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지적을 했다고 해서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그걸 예? 지적하니까 그걸 폭행을 하면서 한국인 너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식이냐 하면서 중국인 5명이 폭행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폭행을 한 정도는 거의 뭐 전치 6주 정도 나올 정도로 심하게 이제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플 중 이제 여자가 뜯어 말리려고 하니까 여자도 이제 때렸고요. 여자를 구타를 해요? 네, 여자도 구타를 했고요. 이런 게 한국 사회에 특히 10대, 20대, 30대들이 볼 때는요. 이게 중국의 내정 간섭, 특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경제권에 대한 이제 솔직히 돈이 많은 중국인들이 많거든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잠깐 기사를 보여주세요. 자, 일각에서는 가짜 뉴스 운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인 실내 흡연 지적 한국 커플을 집단 폭행했다, 강력 처벌해야 된다는 기사가 바로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합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MBC KBS, SBS 다 보도가 돼야 됩니다. 다 보도가 돼야 돼요. 자, 중국인의 실내흡연 지적을 한 한국 커플을 집단 폭행했다. 여성까지도 폭행했다는 얘기 한 개 더 계속해 주시죠. 네. 이런 그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대림동에 가면
하루 건너 한 번씩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왜 중국인들이 나와야 되냐. 예. 아니, 하다 이제는 중국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중국에서 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자신은 중국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괜찮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보는데요. 아하. 거기 민노총 관련된 집회에서 중국인 여자가 올라와서 20대, 제가 볼 땐 20대 여자예요. 예. 올라와서 본인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 우리가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괜찮다, 잘한다라고 박수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도 분노를 했는데 예.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안 좋아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냐. 예. 그런 원인이 바로 저런 것들, 저런 중국인들의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개혁, 개입, 내정 간섭이죠. 이 내정 간섭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20, 30대가 집회 현장에 나온 거 아니냐,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 중요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물어봤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아시아투데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기자, 네. 광주 전라에서 41%가 긍정이에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해석할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의 지지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평가,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솔직히 야권의 지지율은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흔들리진 않아요. 예. 그렇다면 이 광주 전라에서 41%란 지지율이 나온 건요. 솔직히 중도층이 그만큼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2030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광주의 모 대학의 한 학생이 그 블라인드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찬성합니다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이제 예. 거의 비판을 엄청나게 이제 받은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20대들이 특히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20, 30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군에 나가서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보가 어느 만큼 어렵고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중동의 전쟁, 언제 그런 불씨가 대한민국에 올지도 모르고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계속 그런 이제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또 이제 군을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 우리 이 한반도에 미칠지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최소한 50년을 살아가야 하는 20, 30대가 이 나라에서 자신들이 편안히 살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하. 그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그걸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 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주주의 꽃 선거가 정말 이렇게 불투명하게 관리가 된 거에 대한 분노가 분출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각 조사마다 조사 결과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체포 절차가 적법하다라고 하는 의견 49%, 적법하지 않았다 48%로 팽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 50%,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47%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지금 보수층이 결집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조사의 응답률이 11.9%로 매우 높다. 그만큼 적극 지지층들이 조사에 많이 응답을 했던 어쨌든 그거는 결집을 한다는 의미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한 기자와 두 가지 이슈를 따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내란 특검의 외환 유치를 뺐다고요? 네, 자, 뺐습니다. 이게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발끈하자 뭐 뺀 거 아니냐 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에서 뭐라고 이야기될 때는 미동도 하지 않았었는데 네. 미국의 영킴 또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 외환유치죄라는 것은 실제 법에 존재를 합니다. 그 법의 존재는 이른바 이 외부로부터의 환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짝짝꿍 해서 도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 외환유치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과 모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북한군을 도발을 끌어들여서 비상기험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정세 분석단을 보낸 것을 외환유치 파병, 무인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보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환유치죄, 확성기조차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성기 같은 것들을 미군이 한국에 지금 주한 미군이 주도를 하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군이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과 짝짝꿍을 했다면 그걸 모를까요, 미군이? 자, 이 국방이 아주 심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가왕 나훈아 가수가 왼쪽 니는 잘했나?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국방 부분에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이 파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본인들이 내란 유치죄라고 하고 외환 유치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앞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풍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인권 단체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앞으로 김정은의 그 포갑 정치에 대해서 절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지적을 못하게끔 만들려는 그 목적이 들어가지 않았나. 첫째. 두 번째, 북한은 대한민국의 특히 대통령실 위까지 드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그리고 삐라를 그렇게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참 웃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외환유치죄입니까? 솔직히 김정은하고 짝짝꿍해서 대한민국을 배수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아예 공산화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외환유치죄에 가능한 거죠. 예. 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북한을 건드렸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군 감시단을 보냈다? 이런 게 외환유치죄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김정은이나 북한에 유리하게 이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외환유치죄면 외환유치죄 그럼 북한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 국가들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북 제재도 그럼 외환유치죄입니까?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기물도 파손하고 상당히 물리적인 파장이 일어났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지 윤석열 대통령 옥중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에도 응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유혈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응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한 기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이 좀 많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가 정정당당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어찌됐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법의 잣대 위에서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냐 하는 그런 정당성을 확고하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최소한 이제 폭력적인 부분은 빼고 정정당당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일부 우파 보수층에서는 거의 뭐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수층이 그리고 또 진보층이 서로 이제 너무 이제 물리적으로 맞붙는다 하면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층도 좀 이런 상황에서 정정당당한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그런 이제 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그런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지를 보내면 네, 심정을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 지금 평화적으로 되겠냐, 안 되니까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심정을 토로해주고는 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은 평화적으로 해달라. 실제 이것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우려의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갔겠죠. 자,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대통령 서부지법 소식을 안타까워하고 간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실 이 사태를 가장 또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 네. 우리와 미국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동족인 우리 동족을 마구잡이로 살해에 들어왔던,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살해에 들어왔던 이 북한 공산당 집단을 그것을 피를 흘리면서 막아냈던 것이 미국 아닙니까? 네. 그 미국이 지금 사태도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연방하원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티브 배넌, 고던 창, 그리고 미국의 많은 이런 공화당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바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내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부터 바로 지금 워싱턴에는 불꽃놀이가 시작됐죠. 워싱턴 DC에는. 네. 미국 변수가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포비아가 있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일 현지 시각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에 올라섰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라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보수뿐 아니고 진보층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리에서 메시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중국의 지금 자유민주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이 선거 개입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하게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략적으로 카드는 항상 숨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바로 내보이기에는 솔직히 전략적인 판단 미스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들어서면서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시진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부정선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45대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이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IT 그리고 국방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기 들어서서 지금 수많은 이제 트럼프 측근들은 중국과의 그 첨예한 이제 전쟁이 앞으로 더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거세게 일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정부를 향해서나 어떤 정당을 향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향해서 중국에 치우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아시아투데이
17일, 18일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지지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지지율 조사 50%가 나왔습니다. 지지한다 50%, 지지하지 않는다 49%, 잘 모름 1%. 자, 한 기자가 조금 전에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지표, 데이터를 상당히 신경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자,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지지율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이 지지율들 다 의식하지 않을까요? 여론평판연구소 아시아투데이 조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갤럽 그리고 4개 여론조사기관의 MBS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를 우리가 이제 비춰봤을 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지지율이 줄어들어서 6% 그런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솔직히 탄핵이라는 그 역풍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쓸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몰이에 많이 휩쓸린 것 같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게 분명한 팩트지만 지금까지 용기를 못 냈던 보수층이 우려를 했던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여론화시켰고 이슈화를 시켰고 알렸지 않습니까? 이걸 알리는 것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고 이 미국의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철퇴를 내려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상당히 같은 목소리를 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솔직히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2030이 이게 과거에는 그냥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된다라는 그 생각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비판을 하고 탄핵에 동참을 했다면 지금은 탄핵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체제가 존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70년이 넘는 75년이 거의 되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지키고 싶지만 앞으로 중국의 입김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오면 미국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는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만일 지금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들어준다. 그리고 선관위를 조사도 안 하고 앞으로 조사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도 안 하고 앞으로 선거를 계속한다. 제가 트럼프면 대한민국 버립니다. 전 떠납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나라를 왜 미국이 돈을 대면서 지켜줘야 됩니까? 자, 트럼프라면 대의가 아니라 한 트럼프라면 대한민국을 버린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앞서 이 여론평판연구소의 윤 대통령 지지율 50%를 소개해드리면서 자,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1등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사실 비상계엄 전에만 하더라도 차기 대선 후보로 대론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김문수입니다. 네. 김문수 보수청, 국민의힘 지지청, 대구 경북 1등.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조사죠. 오늘 조사 한국 여론평가 연구소 조사 수치로 20%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뒤로 이제 범여권 후보들 중에 유승민 10%, 한동훈 10%, 홍준표 9%, 오세훈 7%, 안철수 6%, 한교안 4%, 원희룡 2%, 나경원 2%, 김기현 1%로 두루 의미 있는 이런 이제 여론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대권 후보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12월에 그 비상계엄 이후 김문수 장관이 보여왔던 그런 이제 강단 있는 모습과 예.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 김문수 장관을 이재명 대표와 서영교 의원이 불러냈다. 뭐 이런 분석도 네.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김문수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서영교 의원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솔직히 과거의 운동권의 대부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장관은 솔직히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대학에서도 2번이나 퇴학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잡혀 들어가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문도 당했고요. 그렇게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대고 싸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김문수 장관이 이 우파로 됐냐, 변신했냐, 보수의 정말 유명한 인물이 됐냐. 김문수 장관이 솔직히 경기도 지사를 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과거에 본인이 젊었을 때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안보가 중요하고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죽어나가냐를 너무나도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갖고 계시던 분인데 이번에도 12월이죠. 지난 12월에 장관들을 다 불러다가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세워갖고 사죄를 하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 했는데 바로 그 현장입니다. 네. 김문수 장관께서는 절대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왜 그러면 사과를 할 수가 없냐. 아직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법 절차가 적법하냐 아니냐가 판결도 안 났는데 왜 일어나서 사과를 해야 되냐. 원리와 원칙을 지키자. 이런 이제 그 장관의 그런 이제 강인한 모습에 보수 시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트럼프가 생각하는 보수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참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 쪽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후퇴하는 이유다. 바로 카톡 검열입니다. 그렇죠. 생뚱맞게 이게 뭐냐? 카톡 검열 어떤 반응입니까? 지난주 초죠. 민주당에서 갑자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세력들이 여러 이제 SNS나 카톡을 통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 라면서 검열을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40, 50대들 그리고 60,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들은 민주당이 뻔하게 또 이렇게 나올 거구나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들은 MZ세대! 이 MZ세대들은 듣는 순간에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중국화되는 거 아니냐. 중국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 최근에 지금 중국은 그 14억 인구를 IT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IT 독재다. IT 독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독재는 IT로 합니다. IT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반영이 돼갖고 지금 민주당 오늘 지지율이 35%고요. 국민의힘이 46%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민주당은 솔직히 이 어려운 난국에 지금 제1야당이고 입법권을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함부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세대가 보고 있어요. 이러니 35%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35%까지. 지금 또 관련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내란이다. 헌정 질서를 문란하는 것이다. 국민의 표현을 보장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표현 자유입니다. 자유가 제한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로 전국은 급속도로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큰 파장이 향후에 허리케인처럼 몰아닥칠 것으로 보이는데, 끝으로 아시아투데이 간판 한대희 기자의 오늘 이후에 전국 전망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추가 수사에는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10일 후면 검찰로 또 갈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 또 지지층들의 반응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뭐 보수층은 더 확실하게 이제 결집할 것 같고요. 물론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리고 구속 이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0, 30대가 솔직히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아하.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민주당 지지율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11% 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두 자릿수로 국민의힘이 46% 앞서 여론평판 연구소의 결과죠. 네. 이렇게 다른 이제 지지율도 보면요. MB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이미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앞서고 있다는 지지율 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추세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지지율이 50%든 46%든 30%이든 간에 아마 많은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쉽게. 이게 정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 그리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려는 세력 간의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서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펼쳐질 거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에 가서 그 검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이제 상세히 소상히 자신에 대한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전 과정에 대해서 발언을 증거를 들이댈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옥중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전달 드리고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걸려도 포기 않고 잘못된 것들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일요일 오후 2시 아시아투데이 한대희 기자와 함께한 배종찬의 여론돌 짚고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기자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